초창기 때 컬러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때 리뷰가 컬러 맛집으로 우리 컬러 맛집이라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컬러 14가지 분명히 샵 컬러 맛집이라 해주셨는데 왜 화이트랑 블랙만 구매하실까? 난리가 났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제 가구 힙한 브랜드 컬러 맛집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레어로우입니다. 저는 레어로우에서 철의 여왕을 맡고 있는 YY입니다. 저는 레어로우를 알게 된 게 21년도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철수저인데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을지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셨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도 그 철물점에서 이제 일을 같이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게로 철물을 나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었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철물을 배달하면서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공장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공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딱히 관심은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히 꿈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좀 계속 했었었고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회가 있어서 이제 북경에서 이제 연주회를 하고 북경 음대를 꿈꾸면서 중국에 유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북경 올림픽 하기 이전이었어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너무 심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학교 다니시면 되지 않아요? MBTI를 보니까 그게 진짜 심하대요. 지루한 걸 못 참는 거. 그땐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뛰쳐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대학교도 안 다니고 있으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밀리오레나 두타나 놀러 다니고 하다가 옷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사업들을 좀 하셨군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상거래법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저 때는 프리첼이랑 싸이월드. 너무 알아요. 아, 그래요? 싸이월드 아세요?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있습니까? 그 싸이월드 같은 데다가 사진을 찍어서 판매를 시작했던 거죠. 찍어서 올리는데 아무래도 누가 좀 입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놀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진실을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 명의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내가 진짜 얼짱이야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얼짱인 사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무턱대고 DM을 보냈어요. 쪽지. 싸이월드 쪽지. 그 싸이월드 쪽지를 이제 보내면서 나한테 지금 500만 원이 있다. 너무 스팸 같은데요? 나에게 500만 원이 있다. 나랑 같이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보냈는데 그 얼짱분이 답장을 오신 거예요. 명동 그때 당시 파스구찌 거기에서 그 얼짱이랑 다이다이를 한 거예요. 저는 20살이었고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있는 척을 하면서 나한테 500만 원이 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디카도 있어. 디카도 있어. 이제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그 친구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얼짱이었어요. 와 엄청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그 검은 봉다리 맨날 들고 다니고 새벽에 막 그거 짐 떼러 다니고 그 생활을 1년 넘게 했어요. 5명 이렇게 채용하게 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아파트 계단에서 촬영을 하다가 사무실도 얻어서 나가게 되고 자리를 잡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속상하신 거예요. 다시 학교 가라고 공부할 때가 있다. 그럼 나 한국에서는 너무 늦었으니까 나 미국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좀 이렇게 먹고 있을 무렵 몇 군데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사이트를 사시겠다 그래가지고 팔겠다 정리를 하게 됐죠. 매각 금액을 여쭤봐도 아, 매각 금액? 뉴욕 유학 갈 수 있었다. 엄청 큰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학을 갈 수 있었으니까. 그때 부모님은 완전히 이제 저한테 콩깍지가 씌이게 되셨는데 뭘 해도 되래다. 아파트 계단에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일궈낸 애다. 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꼭 큰 인물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아메리칸 드림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뉴욕을 가게 된 거예요. 뉴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술 이런 거에 심취를 할 수 있거든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다 스케치하고 있고 나도 한번 앉아볼까 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감성 충만하게 살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디자인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목표가 있었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액션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표님은 딱 그게 떠올랐을 때 바로 하다 보니까 또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장점은 추진력밖에 없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추진력. 이제 12년 차가 되니까 추진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걸 되게 부족함으로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추진력 하나로 그냥 살아왔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말씀 주셨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약간 역사 같은데 아이폰이 아직도 안 나왔다니까. 한참 멀었어. 앞에 다른 대학도 다녔었고 사업도 했었고 대학을 너무 늦게 졸업하게 된 거예요. 28, 완전 12월에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시집 가라. 그때 삼순이가 아시죠? 30살인데 그렇게 노처녀로 나오잖아. 그때 29에 대학을 졸업했다. 이거 어떡해 막 이런 거예요. 결혼하러 한국 오신 거예요? 굉장히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어차피 시집 갈 거니까 일하면서 남편감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나 어차피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아빠 저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보여드렸더니 아빠가 이거 우리 공장에서 다 만드는 것들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가구 만들어? 이랬더니 8, 9에 알게 되신 28, 9에 거예요. 알게 됐죠. 아빠 공장에서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구들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브랜드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에이세컨즈가 막 출시될 때고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 담당이었던 거예요. 제일모직이나 그런 패션 브랜드에서는 벽선반이 진짜 많아요. 옷을 엄청나게 쌓아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벽선반, 어디는 행거, 이게 다 모듈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일을 모듈 선반하는 걸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의 레어로우가 되었다는. 갑자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일을 꽤 오래 배웠어요. 한 3년 정도? 3년 동안 하면서 인건비도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가 납품하는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000이라는 그런 조명형 시스템 선반을 개발하게 됐고 이제 그 제품을 시작으로 시장에 더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하고 났을 때 리빙 디자인 페어라고 정말 작은 부스로 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저희처럼 철제에 막 컬러 칠해서 나오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작은 부스였는데도 임팩트는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어머 너무 예쁘다 저 뭐야 이렇게 오세요. 딱 만드시는데 어머 이게 뭐야 놀라지 마세요 철이에요. 철을 집에 어떻게 떠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이 문제인 건데 전 철수적 철 아니고 딴 건 만들 수도 어차피 없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이 위험하지 않다. 철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편견을 깨는 게 제일 힘들었겠네요, 처음에. 네. 철은 날카롭고 무겁고 차갑고 위험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스틸 얼라이브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철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철을 직접 만들어보고 펴보고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그런 마감재들도 다 만져보실 수 있고 그런 공간도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철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PF를 찾기 위해서 고객 소리를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혹시 채널톡도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좀 해보셨던 건지? CRM, 채널톡 CRM 마케팅이라는 소리를 채널톡이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와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객 경험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해야겠다. 온라인으로 고객 경험을 단단히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만큼 온라인 경험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수집이 잘 돼야 한다. 채널톡으로 CS 관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객 경험 관리나 구매하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뭐 연락을 취한다든지 100%다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CRM이 뭔지도 몰랐을 때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딱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고객의 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잠들기 전까지 후기를 보는 편이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그만 봐야 되겠다. 왜냐면 고객의 소리에 너무 집중을 했었던 나머지 어떤 분은 노란색 있었으면 노란색 살 텐데 저는 그 다음날 가서 노란색 막 이런 거였거든요. 리뷰를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영상 편지 한번. 마케팅팀 상품 기획을 할 때 리뷰를 많이 검토해 주길 바란다. 실제로 사례가 있나요? 저희 상품 기획안 보면 다 리뷰로 초창기 때 컬러가 한 2-3개 정도 있을 때예요. 리뷰가 컬러 맛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롱하다 막 이런 이제 리뷰가 있어서 우리 컬러 맛집이라는데?
고객이 정의해준 거죠. 우리는 컬러 맛집이다. 힙한 브랜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힙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진짜 힙해져야 될 것 같아. 자체적으로 힙해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 컬러 베리에이션들과 힙한 감성들은 고객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라고. 좀 궁금한 건 이제는 그래도 회사 커졌고 리뷰도 많아지고 하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실 거잖아요. 그 기준이 좀 생기셨어요?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뀐 지 한 일주일이 안 됐어요. 굉장히 최근 소식입니다. 그 컬러 맛집이라는 소리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컬러 14가지 난리가 나. 재고 양도 뭐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컬러 맛집이니까 컬러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있었어요. 화이트 블랙이 있었는데 화이트 블랙만 판매가 되고 분명히 샵 컬러 맛집이라 해주셨는데 왜 화이트랑 블랙만 구매하실까? 정말 혼란스럽죠. 그 혼란의 시기를 사실 버텼어요. 언젠가는 고객님께서 빨간색을 사주실 거야. 그리고 또 신제품 기획하면 또 빨간색이 계획에 있어. 그러면 야 이제 진짜 빨간색 그만하자. 아 디자이너의 입장 또는 그런 컬러 맛집의 위상에는 빨간색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계속 빨간색을 출시해 왔던 거예요. 이제는 회사 운영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컬러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판매하는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시즈널로 가는 거예요. 리미티드로. 그럴 때는 채널톡으로 재입고라든지 희망한다 라고 하면 그 정보들을 채널톡에 자연스럽게 남기게 만들어서 저희 회사로 영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오늘 면접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어로우에서 제품을 만들 때 철학이나 기준이 좀 있으세요? 처음에는 예쁘고 특이하고 없는 디자인을 하자. 이제 그게 기준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생산자의 책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만한 걸 만드는데 이만큼의 쓰레기가 나와요.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디자인이 그만큼 특별한가? 묻게 되더라고요. 이제 생산자로서 당당한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자. 근데 이제 과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도 정말 작게나마 그냥 단순히 테이블이 아니라 뭐 멀티탭이 숨겨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마치 맞아요. 이것처럼 여기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바퀴가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소파 한번 움직이려면 이불 깔고 밀어야 돼요. 난리 나죠. 특히 저희 레어로 워크 시리즈들이 그런 특별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레어로 워크에 트롤리, 수납 기능이랑 또 충전 기능 다 있어서 트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북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동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면은 화이트보드고 뒷면은 타공판인데 또 측면으로는 엄청 수납이 많이 되는 그런 가구들도 있습니다. 렉에다가 조명을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반에다가 특히나 철제에다가 그걸 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달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같이 협업했었던 아리따운 분들이랑 할 때 니즈를 알려주셨었어요. 화장품이 엄청 빛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광양이 엄청 밝아야 되는 선반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1차로 개발을 했었던 게 아리따움에 이제 다 납품이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끔 이 제품으로 개발이 된 거죠. 아모레 퍼시픽 담당자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다른 브랜드랑 다른 이런 한 끗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꼭 탄생되어야 하는 이유 고민을 하고 답을 내리고 그게 꼭 충분했을 때만 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철이잖아요. 그 레어로우에게 철이란? 얼마 전에 90주년을 맞은 아르텍의 세션을 들으러 다녀왔어요. 이제 저희는 고작 12년 됐는데 90주년을 버틴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세션을 들으러 다녀왔는데 아르텍이 핀란드에서 나는 나무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자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철 나라다.
우리는 철과 함께 발전한 나라잖아요. 이제 조선업도 발전을 했고, 그래서 자동차도 발전을 했고, 그래서 건설도 발전을 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철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철제로 만든 가구가 나오는 건 한국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철이라는 로우한 물질 자체는 너무나 흔하지만 그거를 레어하게 만드는 팀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들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해라. 간단한 뭐 조언? 이 얘기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벌고 싶으신 건지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생각을 먼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서 사업을 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감히 조금 말씀드리면 이쪽 분들이 더 사업은 잘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 거야. 이게 확실하신 분들.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상처도 좀 많이 입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버릴 수도 없고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영위하기 위험인 거죠. 아이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게 맞나? 돈 벌려면 작정하고 장사를 하자. 그리고 뭔가 숫자적인 거, 경영에 대한 부분 더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처음에 그럼 이 경영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한 적이 없죠. 누가 해요? 그러면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걸 다 지금 배우면서 하고 있고 저희 10년차 브랜드들의 모임이 있어요. 2014년 이때만 해도 뭔가 디자인 브랜드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게 디자인 브랜드가 생겨나면 패키지가 조금만 예뻐도 어머 감도가 너무 좋아. 요즘은 그게 다 기본이에요. 마켓컬리에서 달걀을 시켰는데도 브랜딩이 되어 있어. 왜 달걀이 그렇게 예쁘게 오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뭔가 어필이 되는 요소였고 지금은 그게 디폴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 대학을 아무리 디자인과를 나와서도 결국 엑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 대표인데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디자인 팀이 있을 텐데 경영을 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대표님 펜을 내려놓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전에 결심을 했다. 기대가 됩니다. 마진율과 재고 회전율과 그리고 채널톡으로 고객의 소리를, VOC를 잘 수집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네.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왜요? 보통 브랜드들의 되게 장점을 많이 어필하시고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족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공감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